황혼이혼이라는 게 대개는 한쪽에서 계속 평생 참아오다가 이제 자녀가 대학을 마쳤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결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은 이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이혼 소송을 한다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게 아니고 재판상 이제 이혼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황혼이혼,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뭔가요? 네, 예전에는 이제 황혼이혼이 늘어났다라는 게 이제 좀 큰 사회적 이슈였는데, 지금은 이제 황혼이혼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황혼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도 중요하지만 수십 년간 이제 혼인 생활을 이어오다 보니까 재산 분할이 핵심 중에 핵심이 됩니다. 결국 재산 분할의 범위 아니면 기여도,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이제 이혼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뭐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황혼이혼이라는 게 이제 외벌이 부부셨던 경우에는 이제 전업주부였던 이제 부모님이 걱정이 되실 거고, 또 맞벌이 부부셨다 하더라도 이제 이미 은퇴하신 이유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부모님들이 새로 이제 소득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 후에도 부모님 두 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잘 살아가실 수 있을지 자녀로서 걱정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일단은 재산 분할의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이제 기여도가 중심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혼인 중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들이 재산 분할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뭐 근데 결혼 전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던가 아니면 부부 중에 한쪽이 이제 자신의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재산이라던가 증여받은 재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특유 재산으로 돼서 이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혼인 기간이 이제 황혼 이혼 같은 경우에는 뭐 20-30년씩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 특유 재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재산을 감소시키지 않고 또 유지나 뭐 관리하는데 완전히 이제 소홀히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 재산 또한 이제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보다는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 분할에 불리할까요? 과거에 이제 부모님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남편 외벌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산분할 제도 자체가 경제 활동을 직접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에서 이제 가사를 하고 양육을 한 그 배려에 대해서 이제 그 노고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취지가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혼인 기간 중에 뭐 20-30년이나 되는 그 긴 기간 동안 전업주부로서 그래도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왔다라고 하면은 대개 50% 정도의 전후로 이제 기여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딱 반반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는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더 많게 혹은 더 적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업주부로 일했다는 증명은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뭐 증명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대개는 한쪽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다른 한쪽에서 아이를 키워주고 뒷받침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간혹 자녀분들이 뭐 이제 사실 확인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시더라도 나한테는 그 여전히 아버지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받아오라고는 조금 권장은 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대개는 이제 한쪽에서는 기여를 가사 일을 했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분들은 실무적으로 부모님들과 뭘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게 황혼이혼이라는 게 대개는 한쪽에서 계속 평생 참아오다가 이제 자녀가 대학을 마쳤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결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은 이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이혼 소송을 한다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게 아니고 재판상 이제 이혼 사유가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되게 뭐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그 증거를 모아놓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 한쪽 부모님이 막 폭행, 폭언 이런 걸 좀 하신다 해서 이제 자녀로서 이제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두 분이 이혼을 하시는 걸 도와야겠다라는 사정이라면은 이제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게 병원 기록이라든지 뭐 녹음이나 이런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을 조금 증거 수집하는 걸 도움을 주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있어서도 자녀의 역할이 좀 큽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 두 분 다 남은 여생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이제 부모님 스스로는 우리 집 재산 규모가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조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이 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한테 그런 자료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고, 또 나중에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도 준비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막 이걸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거나 아니면 행정기관에 가서 받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드리는 것이 할 수 있는 큰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황혼 이혼을 마주하면 자녀로서 마음이 참 복잡하실 겁니다. 사실 두 분이 다 이렇게 조금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원만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자녀의 마음이지만은 결국 이혼을 이제 피할 수 없다 한다면은 자녀로서 두 분이 좀 법정에서 불필요한 감정 다툼을 하고 또 상처받지 않으시도록 조금 잘 설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또 두 분이 남은 여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민 변호사였습니다.